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로마. 흑백 화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살며시 눈을 뜬 델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돌아오는 것은 남편 이바노의 다정한 화답이 아닌 그의 커다란 손바닥.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따귀를 맞은 델리아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고 반지하 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델리아의 모습으로 프랑카 레이몬디의 곡 아프리테 르 피네세트레, 즉 창문을 열고 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노래가 흐릅니다. 불행해 보이는 델리아의 상황과 달리 가사말은 어쩐지 희망찹니다.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델리아의 집에는 남편뿐 아니라 가족이 더 있습니다. 딸 마르첼라,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 입만 열면 욕부터 하는 어린 아들 형제 둘이 거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건넌방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도 있죠. 요즘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마르첼라의 결혼입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첼라는 결혼을 통해 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염원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분연한 결심과 함께요. 가족들의 식사와는 별개로 시아버지의 식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델리아의 몫입니다. 일을 나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일과입니다. 사사건건 델리아를 무시하며 큰 소리만 떵떵 치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 아내는 여왕처럼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델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죠. 어머니는 결국 5층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집 바깥은 곧 열릴 국민투표로 매일 소란합니다. 하지만 델리아의 머릿속은 그저 돈을 모아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마련해 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선 델리아의 뒤로 거리의 풍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들, 군인들, 아이를 둘러업고 식료품을 파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델리아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소일거리를 하며 돈을 법니다. 우산이나 옷도 수선하고 간병이 필요한 이가 있는 집에 가서 주사를 놓아주는 일도 합니다. 간병과 양육은 가정 안팎에서 모두 여성들의 몫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만 시급은 남자들에 비해 헐값이죠. 당시 국민투표를 앞두고 차오른 사람들의 기대감은 델리아가 간병 일을 하러 간 부잣집의 분위기에서도 감지됩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투표와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 중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인물이 필요해요. 이때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집안의 안주인이 한마디를 거듭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필요해. 곧이어 남편의 꾸지람이 들려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토론에 끼지 마. 델리아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 안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내의 입을 틀어막는 남편들의 무시는 델리아의 집이나 그보다 계층이 높은 집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길을 걷던 델리아가 갑자기 정비소 앞에서 조금은 상기된 얼굴이 됩니다. 정비공 니노가 델리아를 보곤 웃으며 나옵니다.
델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루어졌을지 모를 과거의 인연입니다. 니노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델리아가 같이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이지만 델리아는 쉬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얼마 뒤 델리아에게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델리아는 화색이 된 채로 봉투째 소중하게 품어봅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편지를 숨겨두죠. 혹시 니노가 보낸 연애 편지일까요? 드디어 그가 비밀스럽게 탈출의 계획을 제안한 걸까요? 단순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쫓는다면 델리아에게는 그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탈리아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파올로 코르텔레시의 주연작이자 연출 데뷔작입니다. 주인공 델리아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감독이죠. 2023년 이탈리아에서 최고 흥행을 기록한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할리우드 영화인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제치며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팍팍하지만 은은하게 코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 영화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장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오리얼리즘은 무솔리니 시대의 선전 영화들의 시대 이후 당도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해 촬영하면서 진짜 삶에 다가가려 한 영화들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빅토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 대표적이죠. 일상의 고난에 대한 냉철한 묘사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네오리얼리스모 로사라고 하는 이른바 핑크 네오리얼리즘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암울한 스토리라인을 상세하기 위해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조금씩 접목된 형태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 영화적 구성을 다시 불러옵니다. 고전적인 접근 방식에 현대적 페미니즘 이슈를 더하고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이자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기존 네오리얼리즘이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급투쟁에 집중하는 서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 영화는 가정 내 계급에 집중합니다. 1945년 4월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된 이탈리아의 실제 상황은 영화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1946년 열린 총선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제 도입 혹은 군주제 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였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의 줄기와 어떻게 얽히는 걸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각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일상은 여전히 전쟁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습니다. 폭력의 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안무처럼 활용한다든가 하는 식이죠. 희극과 비극이 섞인 형태의 그 무엇을 지향하면서요. 유머는 사회적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고정관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보는 이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진입로가 되어주죠.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던 델리아가 달라지는 건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석연찮은 구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자 딸의 예비 남편이 보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왜 바다 깔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원망하던 딸은 폭력의 낌새를 보이는 예비 남편 앞에서 무안한 듯 웃고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마르첼라는 그토록 경멸했던 엄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딸에게 예정된 폭력은 가부장제의 현실입니다. 어느 대에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나타나는 질병 같은 현상이죠. 누군가 행동하지 않으면 운명은 반복됩니다. 델리아는 결국 결혼을 무마시키고 딸을 구하기로 합니다. 물론 불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운 작전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는 델리아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코르텔레시 감독은 어린 딸에게 여성 인권의 변천사를 다룬 어린이 도서를 읽어주다가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어떻게 이런 삶이 있어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딸에게 과거를 알려주려 했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영화는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사랑의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엔드 크레딧에 등장하는 라우레타를 위해 라는 자막. 라우레타는 딸의 이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스스로에게 제약을 두며 살았던 여성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들, 억압과 폭력이 당연했던 여성들. 코르텔레시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를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흑백 영화의 형태가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왜 아직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관객에게 부드럽게 일러줍니다. 영화의 후반부, 우여곡절 끝에 딸의 결혼식이 무마되고 델리아의 구원이 한층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델리아는 미사가 끝난 뒤 오래 돌보던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러 가야 한다고 남편에게 미리 말해둡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델리아가 집 밖으로 나서기 위한 탈출 계획의 일환일 뿐입니다. 델리아가 제발 누구의 손이든 잡고서 어디로든 도망갔으면 싶던 관객의 마음이 드디어 안심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이윽고 그날이 찾아옵니다. 자고 있는 딸의 머리맡에 편지를 놓아두고 델리아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당도한 곳에서 보는 풍경들은 이 영화가 선사하는 최고의 반전입니다. 멜로드라마의 클리셰를 모두 허물어버리는 장면이죠. 델리아는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미래를 선물합니다. 자신과 같은 현재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투쟁으로 남편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되지 않는 삶을 주려 합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델리아의 이 선택은 짜릿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전인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것만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가치를 잘 생각하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건 무언가를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바꿔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